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무 역량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는 직무 역량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별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직무 역량들의 키워드를 제시해 봤는데 바로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그냥 찍으세요. 뭘 찍냐고요? 아무거나 3개 찍으세요.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 여러분이 지원할 기업을 셋만 찍으세요. 그렇게 찍고 나서 이제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사실상 직무는 셋이면 끝이에요. 그 이상 선택할 만한 직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왜 셋 찍으라고 하냐면 이제 확장시켜 가기 위한 거점 기업이에요. 반도체 회사 하나를 찍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쌓아둔 건 반도체 회사용이에요. 다른 회사에 써먹기는 힘들어요. 이번에는 유통회사, 이번에는 반도체, 이번에는 뭐 여행업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원하다 보면 쌓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정해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죠.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는 뭘까요? 나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대학 교육을 끝낸 거지 직무 중심의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가 뭔지는 분석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찾아가는 길이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일단 1순위, 2순위, 3순위 찍어두시고 찾아보다가 아니면 바꾸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라고 해요. 그래도 못 찍겠다 싶으면 그냥 주사위를 굴리던 아니면 그 타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3개만 찍어달라고. 그게 빨라요. 왜냐하면 일단 찍어놓고 조사를 시작해야지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게 뭘까를 찾는 과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친절한 기업 얘기 좀 할게요. 기업들도 직무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답답했나 봐요.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막상 뭘 작성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직무는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지 경험 없는 사람은 절대 해석 못해요.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 후배가 여러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 잘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줘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래요? 열심히 해라 그럴 거예요. 아는데 얘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긴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줄 때는 경험담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험담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SK 하이닉스의 직무 소개입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해요. LG전자도 경험담을 얘기해요. CJ는 계열사별로 직무가 뭔지 이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이 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오라? 어떤 거는 경험담이고 정리된 건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직무예요. 직무는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지원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다니는 후배가 여러분께 그 비슷한 얘기죠. 이 친구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라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취업 포털 사이트도 이런 자료들을 올려요. 생각보다가 직무에 대한 자료들이 꽤 많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있죠. 쉽고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맹점이죠. 경쟁사들도 직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경험담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합시다. 이제 내년 상반기를 대비한다면 제발 인터넷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직간접적인 경험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회사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거냐고요? 방금 찍은 그 회사 1순위, 2순위, 3순위 관련된 기업의 경험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직무를 찾기 위해서 인연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1순위로 지원해야 될 회사 제가 하나 찍어 드릴게요. 아버지 다니는 회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직무 관련된 정보 구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진짜 할 말이 없으면 아버지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도 아버지 팔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몇 번 있거든요.
대한항공 지원했던 학생 중에 한 친구는 대한항공에 1도 꿈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시험 포기하고 나니까 거기라도 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 다녔던 할아버지 팔고 아버지 팔고 그걸로 지원 동기 썼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구두를 닦은 경험이 있다 그러길래 구두 닦으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꿈을 키웠던. 아니요, 일정 부분은 맞아요. 구두를 닦았거든. 대한항공이 꿈이었던 게 각색이었던 거죠. 인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각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버지가 왜 좋으냐면요. 한 학생은 인바스켓 방식 면접을 준비할 때 인바스켓 방식은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선호하는 보고서 양식이 뭔지 그걸 어떻게 찾았냐고요? 걔네 아버지가 그 회사 다녀서 부탁하니까 부서별로 잘 쓴 보고서 추려서 주더라고요. 그거 기준으로 했어요. 물론 아버지 백 쓰면 아버지도 위험합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아버지 백 아니어도 됩니다. 아버지 충분히 밀어주실 만한 거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 감사해 하셔야죠. 아버지 다니는 회사는 아버지 퇴직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형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선배여도 좋아요. 그분들이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여러분께는 굉장히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다시 재구성해야죠.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짧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소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객관성. 객관성이 뭐냐고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치 않은 과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주에 PT 면접을 하는 친구 어제하고 오늘 코칭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PT를 해본 적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PT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이러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고 설명회를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PT를 안 해보면 PT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은 여러분 경쟁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포장하냐고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 이걸로 포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저는 직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별의별 걸 다 시킵니다. 아버지하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그냥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도 시키는 적도 있어요. 소니코리아에 찾아갔던 학생이 희한한 얘기 하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신기하게 보더래요. 왠지 아세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인사부 직원이 오더니 끌고 가더래요. 왜 끌고 가나 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그런 절차가 없어요. 얘처럼 막무가내로 찾아온 애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밖으로 끌어내더래요. 나 안 가. 거기 안 갔어요. 딴 데 갔어요. 근데 소니코리아에 갈 거였으면 할 말이 참 많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가 소니코리아입니다 보다가는 소니코리아에 찾아갔던 이야기가 더 할 말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